콜로세움은 단순한 건축물 그 이상입니다. 로마의 권력, 기술력, 그리고 사회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수세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는 황제와 검투사, 승리와 비극의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웅장한 돌덩이 너머 고대 로마 문화의 심장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하나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최고급 토가를 걸친 원로원 의원들은 평민, 심지어 노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군중의 함성,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 승리의 짜릿함, 그리고 패배의 고통, 이 모든 경험을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콜로세움은 로마 사회의 복잡성과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콜로세움의 건축 양식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좌석 배치, 출입구 배치, 심지어 사용된 재료까지 모두 로마의 사회 질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콜로세움의 이러한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콜로세움을 건설한 로마 문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콜로세움의 매혹적인 세계로 빠져들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 봅시다. 콜로세움 건설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건축 공학의 업적입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창시자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서기 70년에 콜로세움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전임자인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호화로운 궁전인 도무스 아우레아는 로마의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궁전 정원이 있던 자리에 콜로세움을 건설한 것은 의미심장한 상징적 제스처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으로 알려졌던 콜로세움은 수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콜로세움 건설은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 부양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의 위용과 로마를 지배하는 플라비우스 왕조의 권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콜로세움의 나무 경기장 바닥 아래에는 하이포지움이라는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은 놀라운 공학 기술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미로처럼 얽힌 터널 방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하이포지움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포지움은 콜로세움의 무대 뒤 공간이자 경기장 위에서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이포지움에는 복잡한 리프트와 경사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검투사 동물 무대 장치를 경기장 바닥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함성하는 군중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기 위해 하이포지움의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검투사의 긴장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포효는 터널을 울리며 메아리쳤습니다. 무기, 의상, 무대 장치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하이포지움은 경기 중에 무대 담당자, 동물 조련사, 검투사들이 어두컴컴한 공간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기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야생 동물과 무장한 사람들로 가득한 하이포지움은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콜로세움의 마법이 만들어지는 경이로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하 세계의 독창성과 복잡성은 로마인들의 건축 및 조직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피와 모래, 검투 경기의 장관. 콜로세움은 아마도 그 안에서 펼쳐진 검투 경기로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잔혹한 검투 경기는 로마인들의 주요 오락거리였으며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주로 노예나 전쟁포로였던 검투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고 검, 방패, 그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검투 경기는 단순한 폭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의 힘, 기술,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연출된 이벤트였습니다. 군중의 반응은 검투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엄지를 치켜들면 살려준다는 의미였고 엄지를 아래로 내리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검투 경기는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검투 경기를 통해 민중을 달래고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자신의 권력과 관대함을 과시했습니다. 경기장 모래 위에 흘린 피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투 경기는 잔인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매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비록 강제로 검투 경기에 참여했지만 용감함과 뛰어난 검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유명 인사였고 팬들은 그들의 업적을 따르고 승리의 돈을 걸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경기장은 숨죽인 관중 앞에서 삶과 죽음, 영광과 절망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무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트레버틴과 모르타르, 오랜 세월을 견뎌낸 유산의 비밀. 콜로세움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재료와 로마의 독창적인 건축 기술 덕분입니다. 콜로세움의 외관은 주로 인근 티볼리에서 차해석한 석회암의 일종인 트레버틴으로 지어졌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트레버틴은 복잡한 운송 시스템을 통해 건설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거대한 트레버틴 석재는 금속 고정 장치와 특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잘라 맞췄습니다. 화산재와 석회로 만든 이 모르타르는 놀라운 강도를 자랑하며 수세기 동안 콜로세움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콜로세움 내부에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벽돌과 콘크리트는 벽과 아치형 천장을 짓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공수한 다양한 종류의 대리석은 고급 좌석 구역의 바닥과 벽을 장식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은 광대한 로마 제국의 영향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여줍니다. 콜로세움은 단순히 돌을 쌓아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되고 건설된 걸작입니다. 모든 아치형 천장, 기둥에서 재료, 과학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해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오랜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은 세월의 시험을 견뎌낸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낸 건축가들의 뛰어난 기술을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권력의 자리. 콜로세움 관중석에 반영된 사회 계층. 콜로세움은 로마 사회의 모든 계층이 모이는 장소였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았던 것은 아닙니다. 콜로세움 내 좌석 배치는 당시 엄격한 사회 계층을 그대로 보여주는 로마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관중석의 위치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최고의 좌석은 황제와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 부유한 시민, 외국 귀빈들은 그 다음 단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서 멀어질수록 관중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졌습니다. 평민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좌석에 앉아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여성과 노예들은 지정된 구역에 따로 앉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좌석 배치는 로마 사회의 권력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군중에게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모든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출입구조차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디자인에 반영된 이러한 복잡한 사회 계층 시스템은
고대 로마의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콜로세움의 유산. 콜로세움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 화재, 시간의 흐름은 한때 웅장했던 이 건축물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콜로세움은 여전히 로마의 영원한 유산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콜로세움은 버려진 채 방치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돌은 다른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되기 위해 차해석되었는데 이는 폐허 속에서도 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은 약탈당한 빈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르는 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콜로세움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콜로세움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콜로세움은 오늘날 과거의 힘과 우리 공동의 인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콜로세움의 유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은 수많은 예술작품, 문학작품, 영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상징적인 실루엣은 전 세계적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이며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콜로세움은 역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과거의 업적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